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두 가지 반응입니다. 무례, 당연, 무례하다, 아니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도 이 주제 좀 다뤄봤는데요. 이 방송 끝난 이후 하루 종일 뭐 여야 치열한 반응들 나왔죠. 그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 감사원 무례한 짓 한 거다. 그러니까 서면 조사하겠다고 이제 알려온 것에 대해서 무례하다라고 했어요. 여당은 전직 대통령 성역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이거 조사 못 받고 안 받는 거 이런 거 없다. 성역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면 충돌 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좀 더 보죠. 야당은 윤 정권 정치보복 음모다. 총공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강하게 좀 맞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이제 서해 이 피살 공무원 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레 무례하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유족들은 이거 좀 진상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전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 입장도 또 따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묶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시당초 감사원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간접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감사원 서면 조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 자처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배후 세력이 만약에 있다면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배후 세력이라고 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단은 충분히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자, 현근택 전 부대변인 지금 배우 얘기를 했어요. 윤경원 의원이, 윤건영 의원이. 배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당연히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모종에 뭐가 예의가 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감사원장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 아니 예. 우리 감사원의 역할은 독립적인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일하는 잘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이랬거든요. 대통령이 감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독립성이거든요. 정책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 예. 관계없이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온 것이고 지금 아마 뭐 나오는 얘기처럼 많은 얘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훈 안보실장이라든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안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 쭉 위로 조사해 예. 가야 되는데 조사하다가 막히니까 바로 이제 대통령한테 조사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감사위원회 지금 중요한 거 같은 거는 감사위원회 결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거쳤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뭐 결론은 정해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 정해졌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구할 수 있었는데 안 구했고 뭐 월북도 아닌데 예. 월북이라고 이미 해경에서도 발표했죠. 그다음에 뭐 자료도 다 없앤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죠. 예. 거기 검찰이도 수사 중이거든요. 결론을 정해놓고 답변을 하라 그러면 사실은 뭐 답변할 의미가 없죠. 어차피 그렇게 발표할 것이고. 지금 아마 하필이면 이제 시점상도 왜 이제 국정감사 시작하는 시점에 예. 이게 이제 최종 발표도 아닙니다. 예.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건데 발표하겠다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 뭐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특별히 뭐 대응을 못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론도 안 좋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현 대통령이나 아니면 집권 핵심부와 관계없이 그냥 뭐 실무자 예. 차원에서 서면 조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윤건영 의원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원이 권한이 없다. 근데 권한이 없는 조사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거부한 거다. 이 설명이거든요. 감사원이 권한이 없습니까? 이런 조사에 감사원이 뭐 전직 대통령 조사한 차례도 있기 때문에 권한은 뭐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이 지금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어떤 최소한 범위 내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비례 원칙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본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내용상의 문제라든지 면에서 예.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현근택 전 부대변인께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입장, 민주당의 어떤 의심을 좀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배우가 있는데 그건 대통령실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되겠느냐. 이런 설명이셨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윤심 관련 없다. 그러니까 어제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름을 걸고 한 설명은 아니고요.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의 어떤 취재를 통해서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이 이겁니다. 윤심 관련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갖고 엮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정쟁 거리두기다. 야당의 공세 차단, 민생행보 가속 의지를 보였다. 공식 반응 없이 감사원 절차를 강조했다. 일단 이런 입장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유희석 전 대변인. 아까 현구택 전 부대변인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절차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이 사건에 대해서 관계자 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장, 전직 국정원장 2명이나 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면 모르겠는데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를 안 했다. 지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원의 그 감사 실무에 대해서 예.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 예.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니까 순서가 왜 바뀌었냐. 예. 뭐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건 감사원에서 답변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중요한 그러니까 건 왜 그런 순서인지는 감사원이 좀 그냥 설명을 내놓으면 된다. 지금 그 얘기는 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냈으니까 가장 나중에 해야 된다는 글쎄요.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감사 필요성에 따라서 예. 대통령을 먼저 할 수도 있고 국정원장을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뭐 성역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예. 어찌되었건 가장 나중에 한다거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제일 신중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물론 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예. 감사를 뭐 남발한다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부적절하지만 예. 감사원에서 감사 필요성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또는 여당 기타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이 반응이 무례라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예우에 관련되는데 예우를 도통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아무튼 지금 두 분 말씀 들었는데요. 각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어요. 오늘도 아마 그럴 겁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자, 감사원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 조사했다. 그러자 민주당 지금 같은 표적 감사와 다르다. 이렇게 또 다시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입장을. 그러니까 감사원은 과거에 노태우 YSMB 그러니까 여기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질문지를 전했다. 그리고 또 몇몇 대통령은 조사를 받았다. 사례가 있다. 이걸 강조했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같은 표적 감사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감사 차원이 달랐다라고도 하죠. 그리고 서해 피살은 조사 사안이 안 된다. 이것도 이제 감사 사안 아니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결정, 통치행위 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역시 여야의 목소리 따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추락을 시작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욕설 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렸다.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감사원이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 또는 전직 대통령이다 라고 해서 사법에 또는 감사 영역에 있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 조상우 민주당 법률 부위원장께 법률 쪽 담당하시니까요. 네. 일단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이 조사한 사례가 있다. 네. 이게 이제 감사원의 어제 입장이었어요. 이걸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거에 준해서 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감사원은. 일단은 아까 저기 민주당 쪽에서 공식 입장으로 지금 이게 감사 사안이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원이 이런 권한이 없다. 예, 예. 근데 그런 취지는 뭐 이 감사원이 이런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고 예. 현행 감사원법 제12조에 따르면 예. 주요 감사 계획 등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 얘기로. 그리고 예. 그 주요 감사 사안에 대해서 감사위원 회의로 정하는 사항은 예.
감사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아예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주요 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 감사를 지금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 자체가 위법한 감사라는 취지죠.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위법한 감사라면 감사에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감사에 응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전에도 대통령을 예, 조사한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조사한 사례가 있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예.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군 일의 최대 비리라는 율곡 사업 비리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이 초래됐던 사건이죠. 예. 전직 국방장관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막 했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영삼 전 대통령 사건은 외환위기, 국민들 모두가 엄청나게 큰 환란을 예. 겪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17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은 뭐 이른바 20조가 들어가냐 40조가 들어가냐 논란이 있었던 그 4대강 사업 4대강. 관련이고요. 2018년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방 관련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대통령의 아주 굉장히 중대한 결단으로 인해서 국익 손상 여부가 문제가 됐던 사건들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굳이 사례를 비교하자면 과거에 예. 이명박 정권 때죠 아마 그 박광자 씨 피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외로 벗어나서 월경된 사건이니까 예. 그 월경이 본인의 의도였던 아니면 사고에 의한 것이었던 예. 박광자 씨도 실수로 넘어간 거지 아마 월경 의도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월경돼서 벌어진 사건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예. 피살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수준인데 그 건에 대해서 무슨 감사원이 조사를 했다거나 감사원이 대통령을 왜냐하면 대통령 정도 되는 분들은 예. 특히 직선제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직접 선출로 뽑힌 대통령을 예. 조사할 정도가 되면 그에 상응할 정도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사건인가? 물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박광자 씨 사건만 비교해 봐도 그때 북한으로부터 우리는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북한의 최고 권력으로부터도 사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울러 본다면 과연 이게 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예. 만한 사건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아까 박범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공수처에 감사원을 고발하겠다고 예고를 네. 했습니다. 이게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감사원 어떤 감사 행위에 네. 대해서? 그럼요. 왜냐하면은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3급 이상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엔 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무상 범죄 중에 특히 직권남용, 지금 이게 직권남용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직권남용의 경우에 공수처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예. 지금 이 정부가 아마 그동안 사실상 약간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직권남용죄를 가장 날벼린 칼로 만든 정권이 사실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거든요. 그 법리가 본인에게도 과연 그대로 적용될지 예. 그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예고한 대로 오늘 정도에 공수처에 가서 고발을 하겠네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건만을 한정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일련의 감사원의 지금 그 흐름들이 있어요. 지금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국정 지표를 표구해서 감사원장 집무실에 걸어놨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예. 기관으로서 충실하게 감사원의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일련의 그 국정 협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뭐 지금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 예. 그다음에 또 방통위 예. 여기를 지금 집중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들이밀었던 그 직권남용의 칼로 예.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 어제 이 상관에서 이제 민주당이 범국민 저항 운동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과연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사실 정치권이 거기에 촉각이 있잖아요. 그래야 뭔가 주장에 힘을 발할 텐데 지금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식지 않았다, 굉장히 높다 이런 면에서 예. 감사원의 그 어떤 서면 조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거를 모르지 않았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지율에 하등 도움이 안 될 거거든요. 여론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라면 이걸 굳이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무슨 연결될 리가 없다. 그 감사원이 감사 절차로서 응당해야 되는 일을 저는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이게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다른 전직 대통령과 다르다. 다른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익 손상이 굉장히 크다. 예. 이런 주장을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국민의 생명이 북한에 의해서 박탈된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그 국익 관점에서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도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 감사원은 국가의 돈을 쓴 누구라도 감사 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절차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예.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감사원은 국가의 돈을 쓴 누구라도 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인이라 할지라도요.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사원의 범위를 저는 현저하게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또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통치행위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과거 이제 닉슨이 탄핵당했던 결정적인 사건인 카세트 테이프를 열람하게 하는 것도 당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가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예. 결국 닉슨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서면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던 것은 뭐냐면 예. 다른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 불응을 했거든요. 예. 거절해버렸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굳이 메시지를 냈어요. 무례하다라는 메시지를 내셨거든요. 그 앞에는 감히 어딜 이게 이제 괄호로 쳐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냥 불응하면 됐을 것을 예. 이렇게 메시지를 강경하게 낸 것은 나에 대한 수사, 감사 하지 마라. 이거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여론전에 호소하는 것이죠. 나를 치려고 한다. 예. 메시지 내서 여기 민주당에 대한 수사, 문재인 대통령에 예. 대한 수사, 조사하면 안 된다라고 국민들께 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감사원에서 적법하게 일어나고 있는 감사 절차에 대해서 여론에 호소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조사에 대해서 결계를 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정국택 전 부대변인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뭐 찔러보기 간보기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회계에 관련된 뭐 돈 쓴 거가 관련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핵심적인 게 이거잖아요. 월북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그거는 이제 뭐 국방부의 뭐 SI 정보 통해서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구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해경에서 안 구한 거냐 이거거든요. 예.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밖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어찌 보면 피살은 거기서 이루어진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감사원이 감사한다고 해서 밝힐 수 있느냐? 지금 검찰도 이거 수사 중이지 수사 않습니까? 중이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수사로 밝힐 내용이라고 봐요. 근데 의도와 관련된 거거든요. 감사 실제로 이제 월북 이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은 감사원의 본래 기능이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 조사를 앞두고 예. 검찰에도 조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감사원에서 먼저 해보는 거죠.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되면 이제 예. 나중에 검찰에 다시 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정국택 전 부대변인 민주당에 계시니까 이제 강한 의심 뭔가 계속 제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국민의힘 소속 두 분 나오께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일단 그렇게 알아보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간 거고 이쪽은 그 흐름을 누군가 만들어낸 거고 뭐 이런 싸움이군요 지금. 그런데요 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이 되는데 이게 사안이 불거진 거잖아요. 앞서서 일명기사 때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이거 아닌가 새로운 블랙홀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